그래서 지금 광주 이번 정일성 저는 사태라고 보고 싶어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내내 이거 좌파들인데 이 김명수 좌파 이거 웃겨요. 김명수 이거 참 제정신인지 아니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수장했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9월 24일 떠나니까요. 딱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도 이거 재판 너무 늦어지는 거 이거 큰 문제야. 이거 뜯어 고치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차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열차에서 내리는 지금에 와서야 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즉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2명을 별도로 인사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 시범적으로 우리 중앙지법에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이 편향성, 그렇죠? 정치적인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고 그야말로 코드 재판으로 일관하는 김명수의 이 문제점. 거기다가 플러스 무한정 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재판 지연 문제를 가볍게 한 5분 정도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일성 문제를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김명수, 이거 뭐 김명수 얼굴 안 보셔도 알 텐데, 그래도 제가 참고적으로 이 김명수 참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고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김명수 얼굴 별로 보고 싶지도 않으시죠? 자, 그래도 한 번 더 보시고, 자, 그러면은요, 이 재판 지연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먼저요, 도표를 통해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치로 딱 들으시면은,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아,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12시 29분인데요. 시간이 좀 한 3, 4분 지났네요. 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은 모르고 실명은 제가 몰라도 여기 올라와 있는 닉네임들은 다 외워요. 제가 김주수님, 경례김님, 관리자님, 그리고 이병채님, K둘리님, 지금 많은 글들을 올려놓으셨네요. 목정우님, 대원님, 그리고 이 황민키님, 소민님, 레몬님, 이 여정님도 많이 나오시죠. 이 소주님은 외국에서까지 지금 나오시고, 자, 이동수님도 늘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정계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차원에서 못하게 말려야 광주의 빈좌가 빛이 나겠다. 라고 하는 정신경제님 동의합니다. 화이드님의 김명수 사법 처리한다. 옳습니다. SG리님, 이목태님, 파블로 보님도 자주 나오시고요. 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한 이 모멘텀을 잡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격려의 글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이쁜 티커님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창님도 고맙고요. 강기정은 빨갱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네. 맞아요. 예, 자,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재성님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우선 수치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보시면, 야, 이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이거 잘못됐네요. 예. 자, 우선요, 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요, 1년 이상 넘어가는 재판, 민사 본안에 있어서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섰으니까요. 18년 말서부터 2023년 4월까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 1심 재판이 소요되는 건수, 1년이 넘어가는 건수가요. 2018년에는 32,000건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한 5년이 지나서 이게 32,000건에서 55,000건.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것이죠. 항소심의 경우에는요, 3,400건 했던 것이 1년 이상 넘어가는 게 9,700건. 그리고 상고심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고심은 2018년도에 1,300여 건 했다가 이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1,500건.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상고심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재판이잖아요. 상고심은. 그러니까 대법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나마 조금
카바를 해 나간다. 재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심의 경우에는 제일 늦어지는 게 지금 1심이 길어지는 게 1년 이상 걸어가는 게 32,000건에서 55,000건. 그 다음에 이제 형사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사사건도 1심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9,200건 했던 것이 1년을 초과하는 재판이 14,000건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5,000건이 늘어나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4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1,300건에서 5,300건. 그리고요, 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상고심이 오히려 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12,200건에서 350여 건으로. 이렇게 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1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네. 항소심은 고등법원 사안이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이제 한번 또 보시면, 자, 이게요, 이걸 보시면은요, 자, 2017년도 12월에 말이죠. 제 1심이, 1년 초과하는 1심이 3만 건이었는데, 이게요, 2024년 4월 30일, 아까 똑같은 자료입니다. 5만 5천 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1년 초과된 항소심의 경우에 3,600건에서 9,700건, 상고심의 경우에 1,100건에서 1,585건. 예. 자, 그리고요. 이제 형사 재판의 경우도 7,800건에서 14,000건, 2배가 늘어나죠. 자, 그리고요. 요거를 보시면요. 최근 5년간 1심에서 민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요.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도에 9.9개월에서 14개월로 5개월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의 경우에는 7개월에서 7.6개월. 단독 재판은 그래도 별 변화가 없는데 합의 재판의 합의부, 그렇죠? 합의부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재판도요. 2018년도에 4.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도는 6.8개월. 단독 재판의 경우는 4.5개월에서 5.9개월이 걸립니다. 이 정도로요. 재판 지연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하여 이러한 판사를 뭐라고 하느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 장기 처리, 장기 미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판결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이 법률 소송을 처리하는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자,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이달부터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업전담 민사 합의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이 미제 사건이 늘어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이 극심하게 굉장히 고분쟁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기 미제 사건의 주심을 맡고 그러니까 이 담당 전문 법관이 이제 주심을 맡고요. 재판장하고 배석판사 3명이 재판부를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전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해서 중점 처리 법관을 이런 기업 관련 소송에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기업법 법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지방법원에서요, 이러한 신속법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내년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시범 운영한 다음에 평가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둔 지금 현 사건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수가 취임한 2017년도에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293.3일이 걸렸는데요. 작년의 용계는 평균 420.3일. 그래서 6년 만에 사건 처리가 127시기나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건 수도 많아지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져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판사 1인당 업무 분담은요, 2015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요, 82까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판사 업무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에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인사에 있어서 이 포퓰리즘 제도를 도입한 거. 그러니까 법원장 추천 제도를 하고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고, 이러한 김명수의 이 조치들이 결정적으로 판사 담당 건수는 줄어드는데 재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재판 지연과 관련된 김명수의 시정 조치,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집중적으로 이 정률성 사태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정률성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칼을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주부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지금 그 국토부, 그 다음에 해관부 이런 데서, 이 광주시하고 접촉을 하면서 뭔가 사태 해결을 도모하고 있지만은, 강기정이가 꿈쩍 달싹을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문을 보면 말이죠. 일단 시작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보고회가 25일 날 열렸습니다. 금요일 날 열렸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정률성 이 기형을 기리는 이 역사 공원을 만드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나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씩 사진을 먼저 자료화면, 이게 이제 정률성의 그 동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률성이가 젊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의 사진. 예. 그리고 이제 화순에 있는 생가. 본인의 이제 생가를 또 멋있게 복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요. 광주 시내를 갖다가 아예 정률성의 도시로 만드는, 빨갱이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강기정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도로 벽에다가 정률성의 중국에서의 위상, 정률성 선생은 누구냐. 이런 거를 지금 쫙 도배해놓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 소속된 구청장들이 집단 성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역사공원 빨리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공원이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순조롭게 조성되기를 바란다. 정률성 선생은 항일운동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다양한 작곡을 통해서 항일 전선에 참여했다. 아니 항일 전선 참여한 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 행진공, 군 행진공, 중공군 군가 이런 거를 만들고 중공군의 귀화까지 하고요. 6.25 전쟁 때 서울까지 쳐들어오고 아니 이런 사람을 역사공원을 만든다? 항일운동 했다는 하나만으로 빨갱인데 이거 광주시 구청장들 이거 역사의식이 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거 뭐 광주시장 밑에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협조받아야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하는데 이런 역사성 있는 이 문제의 빨갱이를 갖다가 역사성을 인식하지 않고 역사성을 상실한 채로 오로지 정치적인 재단로만 해서 구청장들이 나섰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률성의 주요 행정 여러분께 제가 자료화면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한번 보시면 금방 내 이해가 가실 거예요. 33년에 의열단에 가입했고 그리고 39년에 팔로군 행진곡을 만들었고 45년도에 평양으로 기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국 구락부장 협치단장 그 다음에 조선인민국 행진국 작곡 그리고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위문 활동도 하고 56년도에는요 중국으로 아예 귀화를 합니다. 예, 귀화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14년도에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34년에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서 의열단에 가입하고 39년도에 공산당에 가입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7년에 인민군 구락부장이 되고 그리고 56년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 빨갱이 이건 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광주 도로의 정률성은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이거 보면은요 주요 양력 이런 게 이제 쫙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경력은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요 부인이 정설송 이런 건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자, 고혈압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률성 행적을 두고서 이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 좌우 우파 간의 대립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좌파 우파를 따를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공원을 만드는데 이런 작업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동상 정률성 공원을 건립하는데 이런 이제 동상도 이 길이는 자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집 하나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상의 한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정률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광주로요, 정률성 로드 있잖아요. 그리고 정률성 이제 공원도 있죠. 이거 뭐 완전히 영웅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갱이를 갖다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콩쿠르 음악 행사가 있는데요. 요거를 비공개로 지금 행사를 가졌어요. 난리가 나니까.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 말씀 이렇게 전해 드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바로요, 광주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 우선요, 호남 지역에도 이 광주 시민단체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플러스 연통해전의 전사자 서정우 하사의 모친까지 나서서 정률성 공원은 반드시 백지화를 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 시민단체하고 연평해전 서정우 하사 모친이 이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포기하라. 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학생단체, 보훈단체까지 나서서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은 철저한 이념공세다. 그러면서 사업을 중단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가운데서는 호남 대안포럼 그리고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 지부가 내일 오후 4시에 광주 정률성로에서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대안포럼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남 문제는 호남 출신 지식인들이 직접 조명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 출범한 단체이고요.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019년대 고교생들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서울 인원고 사태를 계기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 지부도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추량한 호남인들의 애양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일성은요. 그래서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9일 날에는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서정우 화사의 모친 김오복 씨하고요. 전불공경 유족회가 광주시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김오복 이 모친은요. 이미 광주시장한테 이거 처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광주시장이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장의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결국은요, 입장문을 내놓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강기정이가 밝히고 있는 입장문 내용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께 요거를, 아무래도, 제가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최대한 더 키워보겠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어디 출신입니까? 성남 출신이에요. 전후 좌우에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빡빡하게 차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진상이가 경기 동부연합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말이죠. 이재명을 비롯한 오늘 시위 세력의 핵심꾼들, 이 핵심꾼들은 종북 좌파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투쟁에 나선 시민단체가요. 이 공동투쟁이라는 이런 단체인데 여기에요. 단체가 한 60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전문 시위꾼들로 딱 차 있는 단체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우병, 그렇죠? 그 다음에 사드, 이번에가 이제 세 번째인데 오염수. 전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의 반국가 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민노총 양경수가 이끄는 민노총이 뭐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 간첩들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걸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달 9월 2일 날도 지금 대대적으로 시위를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9월 2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시위는요, 제가 보기에 내년 총선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갖고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핵심 시위꾼들의 이 시위에 대해서는요, 국법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대한민국 수도를 이 시위꾼들에 의해서 난장판이 만들도록 놓아둘 것이냐. 이런 지금 숙제를 현 여권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시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사실상 이재명이가
이 선두에 딱 서서 지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너는 안 돼. 빨리 나가. 지금 내가 나가야 총선이 제대로 치른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당신이 안 나가면 분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지금 이상민 의원의 발언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전효국 의원이 이재명을 갖다가 직격하는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 전효국 의원의 이런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전효국 의원의 날카로운 이러한 이 코멘트를 갖다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오늘 시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을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 시위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체 세력들은 똑같은 인간들이 전부 주체 세력이 된다. 예. 그리고 구호도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 구호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거칠어져요. 갈수록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재명이를 보면 참 기가 막힌데요. 여하간, 지금 이제 오늘, 이 시위 자료 화면을 제가 쭉 보여드린 다음에 중요 대목에 또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요, 신자유연대가 완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끄는 시위 세력을 완전히 대통령실 앞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자리 차지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돈 봉투당 땡볕에서 구속송으로 두들겨 맞는 중. 범죄자 이재명 왜 돈 봉투당 떨거지들 대통령실 앞으로 오려다가 구속 소리 듣다가 빠꾸 당했다. 이러한 지금 이 방송, 그 유튜브 방송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운영하는 여기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유튜브로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요, 이 종북 좌파들 중심이 된 어제 오늘 또 앞으로 계속되는 시위,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이게 서울 한복판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외국 외빈들이 외국 그 관광객들이 우리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 보기가 쉽습니까? 대한민국은 매주 말만 하고 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여기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철회하라. 이런 지금 뭐죠? 이거 펜만 이거 다 보이시죠? 피켓 구호. 예. 자, 그다음에 이 앉아 있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니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을 물론이거니와 정의당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당 강성이까지 나와 있어요. 요것들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할 때냐. 전 국제사회가요. 중국과 한국의 민주당을 빼놓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력을 낭비하는 그리고 정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 세력이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밖에 없어요. 자, 여기 한복판에 앉아있는 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 앉아있어야 돼요. 이거 구속돼갖고 영창에 가 앉아있어야 돼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박광훈이. 그 옆에 앉아있는 게 이게 누굽니까? 요게 정청래. 예, 그 옆에가 이제 우원식. 그런데요, 우원식이 양이원영 이런 문제의 인물들은요, 오늘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국제망신이에요, 국제망신. 아니, 3인당 의석이 중의원 참여를 다 합쳐봐야 3석밖에 되지 않는데, 3인당이 주관하는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입니까? 예. 그 다음에요, 또 자료 화면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핵심적인 자료 화면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 땅에 보관해 안전하다며 이렇게 비꼬는 조롱을 하는 이런 이 우체, 뭐죠 이거 부채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예. 자, 또 이제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이거는 찍은 건데요. 자, 이것도 핵 폐수 해양 투기 반대. 핵 폐수 해양 투기 반대. 자, 그다음에요. 참 이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보내드렸던 하고 비슷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집회 장소에서 이거는 촬영된 사진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요 아까 이제 찍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아까 이제 앵글만 조금 달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말이죠. 자,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처리하라. 야,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고은정이가 여기 서 있네요. 고은정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경찰 추산으로는 한 7,000명 정도 왔다. 그런데요, 주최 측에서는 5만 명이 왔다고 뻥을 치고 있어요. 5만 명이 왔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습니다. 이 뻥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도쿄전력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어제도 이제 IAEA가요, 이 도쿄전력을 비롯한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검증을 통해서 여러 수치들을 조사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본 수산청에서 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일본 수산청의 이 검증 내용이 교토통신하고 요미우리 신문에 전면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를 봤더니요, 삼중수소가 일단 검출되지 않았다. 이 과학적인 결론으로 따지면 검출되지 않았다. 왜냐? 이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가요, 1kg당 8베크렐인데 1kg당 8베크렐이 나와야 검출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8베크렐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수산청에서는요, 이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이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 6시께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하고요, 성대 각각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잡아서 삼중수소 농도 분석을 미야기현의 다가조시 소재 연구시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어하고 성대를 쭉 분석해 봤더니 전혀 검출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요, 검출 가능한 한치보다도 훨씬 낮았다. 유의미한 변동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산물을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전보 조사를 해봤더니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리터당 10베크렐을 아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리터당 700베크렐, 이보다 더 먼 지점에서는 리터당 30베크렐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이 되면 방류가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IAEA의 이 웹 페이지에 따르면은 오늘 저녁 7시 현재요, 이 희석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06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 IAEA 관련 이 웹페이지에 전부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잠금 밸브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염 처리수 방출 해저 터널이 있고요, 해수 유입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조사를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밤 7시 현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프스 처리 후 방사선 양은 5.6, 그 다음에 오염수 유량, 그 다음에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방사선 양, 그 다음에 해수 시간당 유입량,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양, 이런 것들을 전부 6가지 수치를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위험한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검증한 결과, IAEA에서 몇 달간을 조사해 왔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가서 검증을 해 왔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체적인 분석, IAEA 자체 분석 전혀 문제가 없어요. IAEA 자체 분석은요, IAEA 내에 있는 직원들의 분석이 아니라 각국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몇 달간을 분석한 결과로 이제 검증해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24일 날 오후 1시부터 방류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방류하고 끝내고 뭐 1, 2년 방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0년간을 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방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이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리터당 700베크렐, 그리고 더 먼 지점에서 리터당 30베크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면 방류를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걱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일본 팀에 조인을 해서 합류를 해서 또 이거를 우리가 또 검증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로부터도 공식적으로 통보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 4중의 안정장치가 전부 다 지금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이 해산물 먹었어요. 맛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기관, 그리고 전문 연구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믿지 않고 이재명이 같은 인간들, 사법 리스크, 그렇죠? 양경수 같은 종북 좌파, 예? 경기동대학 출신. 이런 시위 선동꾼들의 괴담을 믿고 흔들려서야 이게 나라 운영이 되겠느냐, 국정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지금 쏟을 때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또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또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는지 우선요, 이 오늘 행사는요, 죽창과 공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부족한 방국에 선동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동질. 예. 그래서 이 죽창가는요, 말하자면 이제 반일을 대변하는 노래잖아요. 이 운동권 노래. 이 노래가 끝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핵 오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하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이런 오늘 행사가 된 거예요. 이재명이가 신나라 하고 왜? 지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예. 인류에 대한 도발, 그리고 태평양 국가를 향한 전쟁 상포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전쟁이 뭐를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전쟁을 어떤 상태를 전쟁이라고 하는 조차도 이 컨셉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국가를 향한 전쟁 선포입니까? 이게 전쟁 선포예요? 이거 더군다나 이재명이는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법을 공부하면 아무리 사법시험에 전쟁법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쟁법은 선택 과목으로라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법대 4년 다니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쟁법을 듣지 않았더라도 전쟁이라는 개념이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어떨 때 전쟁을 하는지 무력이 들어가야 돼요. 전쟁은 반드시 무력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요즘은 이제 사이버 전쟁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통상적인 전통적 의미에서의 전쟁은요, 무력이 수반돼야 돼요. 무력. 그렇죠? 예. 그리고 통상 전쟁할 때는요, 선전포고를 하고도 전쟁을 하지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하는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한 전쟁입니다. 아니, 일본은 다 예정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해온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전쟁으로 하냐. 그러니까 선동치대 수준을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요구한다. 세계인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핵 폐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막아내라. 요렇게 선동지대에 나섰다. 그리고 정의당 대진교도 말이죠. 대표인데 지금이 이제 한가하게 한 세기를 보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다는 핵 오염수 투기 전과 후로 나뉘는 한 세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다. 여기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도 참석을 해서 일장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요, 어제 이제 일본 대사관 지대받다가 체포됐던 대진련 이 멤버들이 오늘 다 풀려났어요. 대학생들이. 이 대학생들하고 양경수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민, 오늘 주최한 이 공동행동은요, 민노총하고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민변이 중심이 돼서 한 9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이게 공동행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아주 시스템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오늘은 우원식과 양이원영,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그리고 무소속의 양정수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제 일본 야당하고 시민사회 그룹이 주최하는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도 데모를 했지만은 이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쇼, 이제는 그만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일본 이 수산 당국, 그 다음에 IAEA의 발표 내용, 이런 걸로 보면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이를 어떻게 직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요,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미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분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재명은 현재 이재명이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데 이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당내에서 결심해야 될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이재명이가 거치 결정을 안 하면 그의 생각과 달리하는 의원들이 거치 결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분당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딸들은요, 이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지지 기반인데 그런 일그러진 밴덤이 민주당에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물러나야 분당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다만 이재명이가 사퇴한 후에 민주당을 이끌 대안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강성시자들이 많으니까 누구든 엄두를 못 내는 것일 뿐이다.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요, 친명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찬대도 플랜 B를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이는 꼼짝 달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4일 날 대전에 있는 TG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도요, 지금 사퇴설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78% 이렇게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팬덤하고 이 송영길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78%의 지지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와 당원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고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기는 게 이재명 지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당 대표직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민주당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참 우려스럽다. 이거 민주당만 망해도 그냥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그 민주당이 DJ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법 리스크 말고서도요,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뭐냐? 바로 법카입니다. 법카. 지금까지는 이제 법카하면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그랬는데 최근에 수행비서 7급 이 수행비서가 폭로하기를 법카의 주인공은 김혜경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 청담동에 가서 말이죠, 일제 샴푸도 사왔고 아침마다 아주 멋있는 이 조차 요것도 아주 대먹었고 심지어 이 경기도 이 관사에 있는 과일까지도 이 김혜경이가 갖다가 자기 사정에서 먹는다. 야, 이거 치사하게. 그러니까요, 지금 전효욱 의원이 본인의 블로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재명은 거지 맞지? 요런 페북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효욱 의원의 비판적 시각을 여러분께 참고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좀 큼지막하게 제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제 얼굴이야 뭐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잖아요. 자, 공익제보자 A씨, 폭로는 사실로 보입니다. 잡 4번 이재명 평소행동 거지를 볼 때 거지근성 만렙 인정됩니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이 7급 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 집안에서 사용하는 커피 믹스 탁상시계 건전지까지 비서실 업무 추진부로 처리했다. 법과 유형 주범은 이재명. 그래서 권익의 이재명 부패 신고를 했다. 이게 이제 이 TV 채널A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과 김혜경은 이 나라 등골을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빼먹었네요. 예. 자, 그래서 아주 등골 빼먹은 게요. 자, 이거예요. 이거. 이재명 휴일 수라상 의전받아. 예,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이게 자료 화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은 이 나라 국민들 등골을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빼먹었네요. 예, 그 다음에는요, 아주 재밌어요. 예, 이 자료 화면을요, 전효욱 의원이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 채널A 보도 내용인데요. 쉬는 날 수라상은 변학 또는 절이 가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죠? 자, 공진당. 밥 먹기 전에는 공진당을 먹고, 밥 먹은 후에는 비타민을 먹고,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챙기기는 정말 좀 속된 말로 더럽게 챙겨 먹네요. 열받아.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또 흥분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공진단이 얼마나 비싼데, 아까 걸 제가 보내드리겠는데, 공진단이 얼마나 비싼데 저걸 세금으로 처먹나요? 잡사본 보약값도 국민 등치기. 예, 옳은 얘기죠. 예, 옳은 얘기예요. 지극히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집안제사 음식도 세금 처리,
이건 이제 7급 공무원 수행비자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선산 갈 때 사용하는 제사 음식, 집안 제사 음식도 모두 세금 처리, 용도는 직원 격려용으로 빼돌린다. 야, 요거 보시죠. 제사 재물들, 예? 야, 참 이거 뭐 한숨밖에 나오지 않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